싸늘한 바람이 부는 새벽.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광숙은 트럭 옆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으로 한동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그 순간 광숙은 살짝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동석의 눈빛은 따뜻했고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춥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술도가를 둘러싼 위기와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탁의 계략으로 인해 지쳐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맺히려는 찰나, 동석이 작은 종이컵을 건넸다. 쓴맛은 있겠지만 따뜻하니까요. 오늘은 그냥 그거면 됩니다. 그녀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쓴맛. 하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 그러다 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늘 조용하네요. 조용히 보는 것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니까요. 광숙은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다시 힘이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동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광숙씨, 내가 함께 할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옥분아, 오늘은 좀 걸을래? 밤이 내려앉은 마을길. 오흥수는 지옥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옥분은 평소보다 조용히 하지만 환한 미소로 그의 곁에 섰다. 흥수씨, 갑자기 무슨 바람이에요? 그냥 오늘은 너랑 걷고 싶었어. 요즘 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에 옥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에는 늘 들려있던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돌보고 있는 동네 어르신들의 약 복용 시간과 건강 상태, 그리고 흥수가 좋아하는 국밥집 메모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걷던 중 오흥수가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말이야, 너한테 좀 솔직하지 못했지. 응.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근데 괜히 겁나더라고. 너한텐 나 같은 놈 어울리지 않을까봐. 옥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흥수씨, 나도 그래.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가족 같아서 그 마음을 꺼내기 무서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흘렀다. 그들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마을 끝까지 걸어갔다. 그날 밤 별은 유난히도 밝았다. 술도가 안 채. 지범수는 혼자 앉아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고민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지범수. 그를 부르는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독고 세리가 문에 기대그를 보고 있었다. 세리야.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세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나 너한테 화났었어. 늘 조심조심 본심을 숨기고 사는 내 모습이 답답했거든. 지범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곧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근데 나도 무서웠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본 게 처음이라. 상처받을까봐, 아니, 내가 나 같은 놈 싫어할까봐 겁났어. 세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겁내지 말고 말해봐. 너 지금도 날 좋아해?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아주 많이. 그 말에 세리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사랑이란 말보다 그 밤은 따뜻했다. 다음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엔 다시 긴장감이 맴돌았다. 새벽 뉴스의 가짜 보도에 대한 반박 기사가 실렸다. 지난 독고탁의 제보는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전통 제조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익명의 내부 제보자는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을 받아든 마광숙은 한참을 멍하니 기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탁이었구나. 결국. 그 순간 술도가 안채로 한동석이 헐레벌떡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탁이 가짜 기사를 퍼뜨리기 전에 모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광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토록 믿고 지켜주려 했던 탁이 그녀의 아버지와 한 시절을 함께했던 인물. 하지만 그가 배신자였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지범수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없이 신문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제는 감추지 못해. 우리 모두 알았어. 형이 왜 자꾸 술도가는 무너져야 해라고 했는지. 동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탁씨 왜 그랬습니까? 광숙 씨를 그렇게까지 믿게 만들고 결국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까?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탁의 사진이 붙은 서류 더미를 힘껏 집어들었다. 우리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술도가를, 광숙 씨를, 그리고 이 마을을 팔아넘겼습니다. 탁의 부재 속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공허한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광숙은 동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돌렸다. 이제 우리가 끝내야죠. 이 술도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범수, 웅수, 그리고 옥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움은 끝났고 남은 건 지켜야 할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광숙과 동석은 함께 그 앞에 앉았다. 불꽃은 따뜻했고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이제 술도가 지킬 수 있겠죠? 광숙이 물었다. 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광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독고탁의 정체가 드러난 뒤 독수리 술도가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배신은 깊고 아팠다. 하지만 아픔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광숙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술도가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은 항아리들을 하나씩 손으로 쓸었다. 그 작은 동작 속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깃들어 있었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의 손엔 술도가의 새 홍보 전단이 들려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거기엔 전통의 복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광숙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이름으로 술을 내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건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니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전단을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흥수는 지옥분의 집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렸다. 이젠 그녀도 그 기다림에 익숙해졌다. 옥부는 조용히 그의 손에 도시락을 건넸다. 오늘은 묵은지 볶음밥이야. 당신 좋아하잖아. 흥수는 허둥지둥 도시락을 받으며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런 걸 매일 받아도 돼? 글쎄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사귀자고 정식으로 말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흥수의 얼굴은 벌개졌고 그 순간 옥부는 웃으며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환했다. 지범수는 독고세리를 술도가 뒷마당 오래된 매실나무 앞에서 만났다. 말없이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세리야,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전엔 말 못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세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한층 차분해진 눈빛으로 하지만 눈물 한 방울이 맺힌 채 그 말을 기다렸어. 하지만 나 아직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리 천천히 가자. 나도 널 다시 알아가고 싶어.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사귀기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닌 조용한 연인의 시간을 걷기 시작했다. 그 즈음 술도가에는 낯선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
과거 독고탁에게 선동당했던 유통업자들 중 일부가 사과의 뜻을 담아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땐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 술 진짜 맛이 달라요. 탁씨 말은 다 거짓이었더군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밀었다. 이제는 분노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그녀의 몸짓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동석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서울의 연구소에서 내려온 제안을 거절하고 이곳에 남기로 한 것이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나도 여기에 있어야 하죠. 이 집도 이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도 내 삶의 일부니까요. 광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엔 다시 잔잔한 평화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고통과 선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물어갔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자리를 잡았다. 독수리 오영재의 계절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